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본부장입니다. 금융업권 2023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 시작된 부채의 역습, 그리고 금융회사의 대응이란 주제의 이슈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권 2023년 상반기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이 상향 조정보다 소폭 우세하였습니다. 장기 등급은 상향 3건, 하향 2건, 등급 전망은 상향 0건, 하향 2건, 단기 등급은 상향 1건, 하향 2건이었습니다. 통화 긴축 지속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일부 금융업종의 실적 저하가 이어졌고 유상증자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의 상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할브리스, 부동산 신탁, 렌탈입니다. 하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증권, 할브리스, 저축은행, 렌탈입니다. 상향 조정 사유는 모기업 또는 자체 실적 개선, 하향 조정 사유는 실적 저하 또는 계열 지원 능력 약화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업권의 난스테이블 등급 전망은 파저티브 2건, 네거티브 4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2022년 말에는 파저티브 6건, 네거티브 5건으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6개월 만에 부정적 전망 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고금리 지속 영향으로 대출 채권 연체율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권의 수익성은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요 8개 업종 중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제외한 증권, 신용카드, 할브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5개 업종의 총자산 순이익률, 즉 ROA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정책 긴축 강화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기가 둔화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2023년 들어서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수익성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증권의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할브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은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2023년 1분기에 업계 전체적으로 순손실을 시현하여 202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할브리스, 저축은행의 실적 저하는 고금리로 재조달한 자금의 이자 비용 반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출 채권의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저축은행 업계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현재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속도의 연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대응 능력이 여려한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은 하방 압력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는 2023년 중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절대적인 기준에서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캐나다와 호주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인상하며 긴축 기조를 재가동하는 스톱 앤 고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3년 1분기 빠르게 하락했던 시중금리는 2분기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차주들은 소득 대비 과다한 부채의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딜레버리징이 진행 중입니다. 가계부채 잔액은 2022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2023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인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의미한 긴축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디레버리징의 큰 흐름은 아직 유효합니다. 부동산 PF는 2023년 하반기에도 금융업권의 실적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위축되며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부동산 PF는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서 연착륙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PF 대주단 협약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PF 참여자에게 질서 있는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손실 분담 및 지원을 통해 PF의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PF 외 사업 영역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PF 익스포저의 충당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브릿지론은 고금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업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만기 연장을 무한정 해줄 수도 없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업권의 2023년 하반기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과 부정적 전망이 병존합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비우호적이지만 우수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입니다. 고금리 지속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 차주가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저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S&P 글로벌 레이팅스와의 공동 세미나에서 2022년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하락에 이어 자금 시장 경색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신용 위험 확대와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한 후 금리가 상승할 때 시작되는 전형적인 부채의 역습입니다. 금융업권은 호황기에 선제적으로 적립해 놓은 대손 충당금에 대주주의 추가 유상증자를 더해 자산 건전성 저하 압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부채의 역습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3년 하반기에도 금융업권의 사업 및 재무실적 추이, 개별 회사의 전략적 대응과 이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시행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변화, 부동산 PF의 연착륙 여부, 자산 건전성 저하 정도는 신용등급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어그룹 대비 수익성이나 재무 안정성 변동폭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권 2023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 시작된 부채의 역습, 그리고 금융회사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포트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